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2022년 트렌드 업종 마스터 이번 주는 바이오 파트인데요. 이슈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곤하시고 좀 우울한 감이 요즘 있으시죠?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게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초콜릿을 먹어도 기분이 계속 안 좋으신 분들 혹시, 그리고 아마 그 아이들 중에서 소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뭐 검색하셨거나 병원을 내원했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아이한테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이 좀 뒤에 부분 나오고요. 혹시 뭐 이렇게 사운드에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특별히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도 건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나왔는데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이슈와 함께 뒷부분 어떤 내용이 담겨졌는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 크론병 그리고 대장염 학회가 ECCO 2월 16일부터 2월 19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글로벌 기업도 있고 국내 기업도 있는데, 사실 주가가 다들 뭐 차트를 좀 보고 왔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참고로 크론병은 이렇게 이름으로 딱 느껴지는 어감상 뭔가 굉장히 막 뼈나 이렇게 몸이 어디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안 좋을 것 같은 학회처럼 보이지만, 크론병에 대해서 뒷부분 설명 들으시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장염하고 연결되어 있는 질병의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학회가 원래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크론 병이 뭐냐면은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내장 그림을 조금 가져다 놨는데, 식생활이 서구화듯이 저 대부분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혹은 치킨, 피자 이런 거 꼭 한두 번 이상 시켜 드실 텐데, 식생활이 서구화되시고 또 환경 오염과 함께 위생 상태가 오히려 개선이 되면서 소화기 질환의 경우 감염성 질환은 좀 줄어들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도 간이나 담관, 신장 식도, 뭐 식도염 계속 낫지 않고 계속 있거나 또 위나 소장, 대장이 계속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한번 이렇게 악화가 되면은 재발이 계속 반복되면서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가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는 좀 뭘 먹으면 좀 막 계속 안 좋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더라 라는 걸로 그냥 가볍게 시작해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이런 증상이 있고, 근데 요게 15살부터 39세 사이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7대 암, 뭐 심장, 뭐 간, 뭐 폐, 뭐 뇌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있어 하실 텐데, 사실 좀 요즘 젊은 MZ 세대의 전 세계의 모든 젊은 사람들은 이 크론병이 되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질병입니다. 근데 요게 한번 걸리게 되면은 관절이나 눈, 피부까지 연결이 되는데, 약간 알러지성처럼 피부가 뭐 올라온다거나 눈이 한쪽만 좀 안 좋게 된다거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막 암 선고 받은 것처럼 계속 뭐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어디에 문제가 지금 발생돼가지고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만성 위염이 있으시네요, 뭐 만성 뭐 장 무슨 염증이 있으시네요라고 얘기하면은 크론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떤 제약 바이오를 설명할 때 약이 뭐 대장성 질환인데 파이프라인이 관절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약인데 관절에 파이프라인까지 번지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저에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크론병이 걸리게 되면은 관절까지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다른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을 혹은 다른 부위의 질환을 고치려다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 약을 좀 더 강화해서 먹거나 그것까지 커버하는 약들을 지금 임상 단계에 있고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학회는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학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또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코로나에 걸려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처럼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 장 안에 유해균을 구성하는인데, 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냥 원래 살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해균. 저 유해균에는 뒷부분에 설명 나오겠지만 암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도 있고 또 염증을 계속 발생시키는 애도 있고
활동해지게 만드는 균, 뚱보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해균이 구성하는 생물막 단백질이 장 속에서 면역 세포를 계속 건드려가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대장염에서 대장암까지, 그리고 중간에 크론병으로 이어서 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는 좀 가스가 차고 설사를 좀 자주 하고 물 먹어도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크론으로 가는 길목의 증상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대장 내시경을 해봤는데 깨끗하다고 나왔었으나 다시 검사를 좀 정밀하게 해보니까 저도 균이 발견돼가지고 치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뒷부분에는 조금 저의 그 어떤 체험과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유해균이 증식을 하면인데, 제가 이거를 매주 장균의 정확한 명칭은 뒷부분이고, 일단 검사를 해보는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루에도 137종이 뭐 170 몇 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물론 그게 좋은 균이 섞여 있는 건지 나쁜 균이 섞여 있는 건지는 물론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균은 늘었다 줄었다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해균이 그 좋은 균, 나쁜 균 세 개 중에서 이 유해한 균이 늘어나게 되면은 과도한 사이토카인 분비가 유도가 돼서 대장을 포함해서 다른 증상에도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여드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가게 되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세 가지 집단으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주균인데, 상주균은 좋은 균들도 있고 그냥 좋은 균을 서포트하는 균도 있고 그냥 조금 좋지 않지만 뭐 버티고 있는 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주균에 대한 종류는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충 계량 한 7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시 머물렀다가 배출되는 프로바이오티스 균은 여러분이 뭐 유산균은 거의 다 드시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라도 뭐 사이토카인 폭풍을 방지한다거나 염증을 방지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바이오티스 균을 드실 텐데, 제가 꼭 장에 있어야 되는 균이 뭔지도 뒷부분 설명해 드리고, 이 부분은 건강식품 관련주들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의 크론병이나 대장염 학회에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지 메인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균은 몸 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해균인데, 여기에 뭐 많이 광고에 나옵니다. 뭐 뚱보균 없앤다. 그런데 여기 유해균 안에 들어있고, 그 뚱보균은 뭐 건강식품으로 해결되거나 식습관으로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게 발견되면은 약을 먹어서 치료해서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암을 발병하는 균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장 내 벽에 이렇게 좋은 균, 나쁜 균, 좋은 균, 나쁜 균, 유해균, 상주균이 막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균이 혈관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걔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이렇게 크론병으로 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균을 항생제를 먹어서 없애주면 여기에 좋은 유산균으로 채워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장에 세팅을 새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에서 멀쩡하다고 하는데 위험이 조금 있대요 라고 나오시면은, 사실 이 먼 훗날 관리 안 하시면은 크론병이나 대장염으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학회에서 나오는 약들을 처방받아서 먹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영향 주는 유해균이 결국 이 병으로 연결되며 그 병에 연결되는 다양한 약 회사들이 뒷부분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 많이 드시고, 배달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식습관이 정말 뭐 서양화 된다면은 좀 이런 균들이 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를 뒷부분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균의 종류예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를 좀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티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장 지방이 적은 사람한테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균을 높게 만들려면은 제가 이거를 검사를 진행하면서 해봤는데 뭐 아예 100% 현미가 된 밥에다가 뭐 이렇게 쌈으로 싸서 먹게 된다고 하면은 내장 지방이 현재 굉장히 많지만 내장 지방이 적은 사람처럼 이 상주균이 늘어나게 되면서 건강한 그런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만감을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포만감 조금 먹어도 많이 먹은 느낌이 나려면 이 균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유산균처럼 먹는다고 생겨나는 건 아니고 식이섬유를 잘 섭취했을 때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보텔라라는 균인데요. 이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으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좀 포인트가 되고요. 요거를 만들게 되면은 지방 축적을 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뭐 대부분 식이섬유로 돼 있는 다이어트 뭐 건강 보조 제품을 먹게 되는데,
짧은 사슬 지방상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지방 축적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근데 식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강 보조식품, 그냥 그 음식을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몸에 살고 있는 좋은 균입니다. 많을수록 이제 살이 덜 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 아랫배가 나오고 이런 게 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박테로이데스라고 부르는 이 균은 피자, 뭐 햄버거 같은 서구화된 식사들 있잖아요. 뭐 계란에 고기, 베이컨 이런 것들 먹게 되면은 생기는 균인데, 짧은 사슬 지방산 생산량이 적은 거기 때문에 얘랑은 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2번, 3번 균은 반대의 방향에 있고요. 이게 많을수록 조금 살이 찔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한 8%가 좀 정상인데 저는 12.4%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서구화된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개선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페칼리박테리움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티르산이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균이 많으면 대장암도 막고 크론병도 걸리지 않고 천식도 좀 개선되고 우울증도 있지만, 이 4가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사람들은 한 8% 정도 나와야 되지만 저 역시 14% 이상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우울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상시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식사를 개선하면은 조금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울증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균이 많아지면은 이런 형태를 주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생기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이름이 아네로스티페스라는 균인데요. 이거는 장벽을 강화하고 장 이렇게 내벽을 엄청 강화를 해주는 되게 튼튼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염증, 그다음에 항암 효과 물질을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암이 생성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막는 이런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 정도 있지만 저는 4%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강한 식이섬유 식사를 좀 잘했던 지난 3주의 그런 결과였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좋게 나왔던 케이스고, 6번째 같은 경우에는 루미노코쿠스라는 균인데, 소화가 안 되는 셀룰로스를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 균이 많으면 나는 왜 이렇게 밥 먹으면 소화가 되게 잘 되지? 막 여러 끼를 먹어도 소화가 되게 잘 되는 건 이 균이 많기 때문이고, 이 균은 식욕을 억제하는 아세트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막 자고 일어나고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려면 저 균이 좀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균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따로 검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일반 검사에서는 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로세부리아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 몸에 항상 살고 있는 균인데, 상주균인데, 항염증 효과가 있는, 마찬가지로 부티르산이라는 거, 여기 똑같은 걸 생성을 하는데 장벽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장벽이 얇아지게 되면은 균이 침투해가지고 대장염, 뭐 크론병, 대장암까지 갈 수 있는데, 요 2개의 균이 잘 상주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내 장을 좀 잘 지켜주면서,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는 건강한 변 그쪽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게 벽을 딱 지켜주는 애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뭐 다 아시긴 하겠지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건강한 식품 회사들이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만들어서 장벽도 보호하고 암도 안 걸릴 수 있게 건강하게 만들고 살도 안 찌게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몸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피도박테리움인데, 비피도는 저는 그냥 이게 무슨 회사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B형이 있고 P형이 있고 O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피형 그걸 얘기할 때 비피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피도 박테리움은 모유 미생물인데 유아기 면역과 마이크로바이옴 발달을 도와주는데, 성인의 장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데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좀 과해서 염증을 이미 유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는 보통 요구르트에 많이 이렇게
락토바실러스 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무슨 요구르트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유해균, 내 몸을 막 암을 막 이렇게 살을 찌게 하고 뚱보를 만들게 하고 이런 균들을 성장을 좀 멈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장 안에 세포 사이에 결합을 도와줘서 이렇게 장 안에서 좋은 균들이 벽을 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인데 김치와 치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김치도 안 먹고 치즈도 안 먹고 완전 야채 식사를 했더니 이게 거의 0.01 이하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원래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균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약으로도 안 먹고 식품으로도 섭취하지 않으면 정말 깔끔하게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류코노톡스라는 균인데 이건 김치 발효균이고요. 감칠맛, 항산화, 항암. 콜레스테롤 저하를 좀 높아주고 향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김치 관련된 유산균 약도 먹지 않았고 또 그냥 일반 유산균을 먹었고 김치 관련된 유산균을 먹었던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0.01 이하로 나와서 이것도 챙겨서 먹어서 채워 넣어야지 되는 거라는 거를 좀 알았고 마지막으로 바이셀라라는 건 김치 발효균인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발효식품 중에 한국 김치에서만 발견되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력 조절합니다. 근데 한 45세에서부터 한 55세 사이에서는 이 김치 발효균을 좀 섭취를 하시면 특히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식사 잘 하시는 것만 사실 충분한 균이긴 합니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사실 종류가 총 17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계신 유산균의 그 케이스에 적혀있는 균 뒷부분에 보시면 균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라리스 그룹 이런 식으로 이게 엄마면은 이게 자식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균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 개가 있고 요거 2개는 김치랑 관련된 거였잖아요. 요거는 그 김치나 김치 유산균한테서 발생될 수 있는 좋은 균이고 요 2개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성분도 사실 각각 다 이제 성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번 지금 보시면 뒤에 이 균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좀 장내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먹는다고 해서 크론병이 안 걸린다, 대장염이 안 걸린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장벽을 좀 보호해 줄 수 있고 다른 내가 더 앞서 나가는 병들 있잖아요. 염증으로 해서 시작해서 만성질환 이렇게 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균들이니까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있는 걸로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 오늘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균은 3가지가 있어요. 상주하는 균, 프로바이오틱스 균, 유해한 균 3가지가 있는데 유해한 균은 정말 약을 먹어서 없애줘야 되고요. 나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각종 모든 소화가 좀 안 되고 만성 염증 위험이 있어요. 역류식도 살짝 있어요. 약간 먹으면 음식에 두드러기가 나요. 이런 사람들도 사실 검사를 해보시면 유해균이 원인이긴 할 텐데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그거 유해균을 막 처치해주진 않지만 더 늘어나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균의 특징을 보면 좋은 균의 특징을 보면은 1번 장내 오랫동안 많이 머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염증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 2번째로는 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균은 아니기 때문에 섭취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나가기 때문에 계속 정말 먹고 몇 시간 지나고 변을 보면 정말 빵이 됩니다. 0.01 이하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3주 동안 정말 김치 안 먹었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같이 새벽에 일하거나 방송 늦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사실 되게 위험한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멀지 않은 질병인데 요거 그다음에 신부정맥 혈전증. 부정맥은 심장이 막 이렇게 제대로 박자를 맞춰서 뛰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혈전 생기는 거 요즘 우리 혈전 되게 관심 많잖아요. 왜냐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도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제2형 당뇨 환자 제가 그렇게 단 거를 미친 듯이 먹지는 않지만 이번에 당뇨에 약간 위험 주의로 이렇게 나왔는데 요런 환자들에게서 더 많은 유산균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균이 종류별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식품 섭취와 이 정량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크론병이나 대장염으로 안 가기 위해서. 그러면 뒷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늘의 핵심이 유해균인데
제가 좀 이거를 검사를 원래 할 생각이 사실 1도 없었는데 샘플을 보다 보니까 55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이 유해균이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거의 막 80, 90까지 막 진짜 정량을 엄청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멀쩡하고 팔다리는 좀 얇은데 배가 살짝 나와 있고 좀 가스가 차고 오래 앉아 있으면 뭐 속에서 계속 뭐 트름이 올라오는데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아니면 소화가 되는 느낌이 잘 안 나고 소화 좀 시켜봐야지 하고 산책했더니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불편한 느낌들이 있었을 텐데, 변비는 아닌데 뭐 변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고 또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으면 그렇다고 하고, 대장 그 내시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냥 깨끗하고 용종이 없어요라고 했지만은 이 균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검사를 만성 피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뚱보균이 있다 그래가지고 뚱보가 안 되고 싶어서 여기서 더 살찌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사실 좀 기대했어요. 아, 뚱보균이 있으면 없애면 살이 빠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지만 건강은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리가 가볍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바지 잠글 때 편안하게 잠기는 그런 뭐 증상은 겪었지만 아직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고, 그냥 건강이 되게 좋아지는, 혈색이 좀 맑아지는 그런, 그리고 밀가루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그런 좀 경험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균이 이제 염증과 관련된 균입니다. 대장균, 크렙시엘라, 시트로박터 등 염증 관련된 세균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균계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한 3.28, 기본이 2.0 정도 되는데 전 3.28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50% 이상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받았더니 뭐 좋은 결과가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매주 장내 균 수가 이렇게 확 막 종류가 늘어났다는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아, 이거였구나를 알았던 부분이었고, 요거는 약으로 먹고 없애는 건데, 이것도 다 항생제 계열이어서 한번 나쁜 균을 밀어내서 자리가 비어지면 좋은 유산균으로 채워서 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치료를 받고 유산균을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뭐 3-4배 더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어서 치료를 했고, 저 대학병원에서 치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토로박테리아세라는 이름을 가진 균입니다. 근데 장벽을 파괴하고 장의 모든 질환, 그리고 대장암 관련된 불균형 지표의 종인데, 크론병 같은 게 계속 만성 상태의 염증이 계속 몸 안에서 내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균이 많아지게 되면 크론으로 가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 대장암까지 가게 만드는 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나온 편이어가지고 요게 지금 치료가 필요한 거였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큰 질병이 없게 건강하게 나왔고요. 피도 멀쩡하고 뭐 빈혈도 없고 뭐 칼슘도 뭐 멀쩡했는데, 대장도 멀쩡하다고 했는데 요게 나와서 아,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약을 좀 처방을 받았고, 한 3주 먹고 나서 아주 새로운 세상을 얻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일로넬라세라는 균이에요. 이거는 입 안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치카치카 잘 하셔야 되고, 대장에서도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과 대장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 치매 유발하는 알츠하이머, 제2형 당뇨, 그리고 간질환, 그리고 과민성 장증, 갑자기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 아니면 예민하게 하면 갑자기 장에 무슨 질환이 오시는 분들, 요거 균이 있는 분들이고, 또 크론병 환자에서 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좀 많게 나오면 한 40%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이었고, 요것도 치료가 가능한데 좀 속이 후련했어요. 이 균이 내 몸에 있었고 이거를 없애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장벽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장벽이 무너졌을 때 뭐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줄까지가 이제 불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균인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2, 3, 4, 5, 6 여기까지가 좀 유해한 균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세 번째 펩토스트랩토코카세라는 균인데, 이거는 구강과 피부 알레르기, 대장에 서식을 하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이고요. 그리고 대장암, 지방간 환자에서 발견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방간이 살짝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간으로 확정 가기 전 단계였는데, 역시 검사했더니 이 균의 수가 조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저보다 10살 어린 젊은 아이가 얼굴에 자꾸 이렇게 뭐 발라도 안 낫고 씻어도 안 낫고 주사를도 안 낫고 박피를도 안 낫고 레이저를도 안 낫고 뭐 항생제를 먹어도 안 낫고 그거 안 나가지고 이렇게 큰 병원 서울의 이응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서 요거를 없애는 약을 처방받았었는데 그 약이랑 제가 이번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랑 약명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여드름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도 유발하는 거였구나 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춥고 따뜻하고 해서도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 뭐 식품에 특별히 뭐 계란, 우유, 또 스팸 그리고 그 냉동만두 이런 데서 좀 이런 게 있었고 하루에 3끼 중에 면을 3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간 몸에서 반응하는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이번은 그냥 깔끔하게 없어져가지고 저 너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거든요. 밀가루 빵순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균인데 요거를 좀 없애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염증 얼굴도 여드름이 만성염증이 나시는 분들은 한 번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사는 뒷부분에 상장사가 나오니까 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5번째로는 포르피로 모다나세라고 부르는 균인데요. 구강에 살고 있고 대장에도 살고 있습니다. 간질환, 대장암, 류마티스성 관절염 지금 이게 되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오늘 발표 땅땅 칠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론병은 위나 장이나 소장 같은 데서 염증이 계속 일어나서 정말 그 사진을 보시면 막 울룩불룩 막 오돌도돌 튀어나와 있고 사이에 막 기름 같은 게 막 껴있어가지고 이게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질환처럼 생겼고 막 잘라서 수술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극복한 뭐 스포츠 스타가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좀 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파생돼서 관절염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비만 환자한테서 발견되는 그 뚱보균이 얘인데요. 이 균인데 제가 크론병 걸리면 관절까지 번지나 라고 생각했는데 글로 이제 이 연결되는 균 이름이 얘예요.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한 게 이 균을 다스려야 크론과 대장까지 안 가는, 대장암까지 안 가는 그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균이 되게 많이 나오길 사실 조금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너무 0.52, 너무 0.1 그쪽 1%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게 있으면 좀 몸엔 안 좋은 거고요. 한 55세부터 한 70세 사이에서는 이 균이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저질환은 없는데 뭔가 증상이 있으시면 한번 검사를 해보셔서 얘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되게 좋은데 거의 대부분 대장 내시경했는데 뭐 용종 좀 있었고 괜찮다고 그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균이 있으면. 왜냐면 어쨌든 용종 떼고 거기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캄빌로박테리아세라는 균입니다.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감염성 가진 종이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제 변을 보시면 옮길 수도 있는 그런 균들입니다. 근데 이게 염증성 장질환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신약회사들의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이 이 염증성 장질환에 그리고 크론병과 대장염 학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도 염증성 장질환이거든요. 염증성 장질환은 본인이 그냥 좀 쓰린 느낌인 뭐 요 정도고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 돼서 내시경할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균이 많으면 거길 이제 침투해가지고 궤양 거길 뚫고 나가는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있으시면 없애야 되는데 저는 없는 걸로 아예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이 부분은 좀 안전했고 여기 염증 유발균이 몸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식품으로 해결되지 않고 약으로 먹어서 얘를 이 균 벽에서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유산균으로 채워서 좋은 뭐 유산균, 뭐 유해균을 없애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없앨 수가 있고 향후 뭐 기저질환,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길 수 있는 간, 뭐 류마티즘, 대장암을 좀 방지를 하고 좀 뒤로 멀리 건강하게 60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균을 없애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관리 못 하시면 이제 저길로 가셔서 학회에서 나오는 신약을 받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막 나오잖아요. 막 마이크로바이옴은 누구, 뭐 어디 우리 회사 뭐 이런 거 광고 엄청 많이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검사서를 받고 나서 수렵 채집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오든 어디 수렵민족 나올 때 쓰는 그 수렵을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아시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에서 그 BP도의 BP가 그 BP가 얘네들인데 보통 한국에서 이제 33%의 인구가 P형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혹은 서양에 굉장히 많지만 33%의 인간이 미국인형 B형 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지금 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O형으로 검사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예 O형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랑 같은 가족 저의 형제는 자색 고구마나 귀리 같은 게 되게 장이 편안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먹으면 좀 잘 안 맞고 맛은 있는데 뭔가 몸에서 잘 안 받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당뇨 조심해라 이렇게 건강 검진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돼지 감자를 이제 끓여 먹고 막 뭐 이제 음료를 막 마시고 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달라짐을 느끼지 못했고 또 하나 좀 신기했던 건 곤약인데 곤약밥을 먹으면 살이 좀 빠진다라는 뭐 리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곤약밥을 먹거나 곤약 관련된 걸 먹으면 3kg가 갑자기 확 찐단 말이에요. 3kg, 4kg가 확 쪄가지고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P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어쩐지 제가 그렇게 연근이 맛있더라고요. 연근, 마늘, 단호박, 자색고구마, 뭐 도토리가루, 들깨가루, 귀리, 흰 강낭콩이 수렵 채집인으로서 섭취하면 뭐 상주균이나 뭐 유해균을 없애고 나서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는 좀 좋은 것이다 이라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뭐 이렇게 심리 테스트처럼 하시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변을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최종 결과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니 이렇게 사세요 라고 이제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 요걸로 나왔고 뭐 그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정말 요거트 만드는 제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저 요거트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신맛이 싫은데 먹어서 어쨌든 관리를 하고 검사를 또 진행을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제 2022년에 주목받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건데 주목을 받으면 투자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막 누가 막 몇십억씩 주고 사야 되고 몇백억씩 주고 사야 되고 거기가 막 엄청난 약이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표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중에 네 가지가 되게 주목받는 회사인데 아마 그 미국 주식 안 하시거나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있고 이벨로 그다음에 4D 파마하고 베단타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유명한 회사인데 물론 이 애들이 주가가 막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갔다가 막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세요. 뭐 이번 주 이슈 있으니까 보세요라기보다 이런 주제가 계속 올해 중에 3-4번씩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크론병 대장염 학회인데 6월 달에 암 학회가 있거든요. 그 암 학회에서 또 이제 뭔가 이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의 이 강좌들 특징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몇 달 뒤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니까 잘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라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SER109가 가장 앞서 있는데 2022년 올해 FDA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등극으로 전망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유형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유형에 맞는 약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4D 파마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증후,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는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화장실 막 이런 거, 뭐 긴장했는데 무대에 올라갈 때 막 이런 것들인데 요거 타겟으로 하는 게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에 있는 유산균, 유해균, 프로바이오티스균들이 이렇게 벽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붕괴가 되거나 유해균이 너무 많게 되면은 크론병으로 간다고 했는데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크론병까지 가게 되는 그 일상까지 이어서 간다는 얘기니까 주제는 하나인데 2개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폐약, 간약, 침장약 이렇게만 보시고 뭐 노인성 질환약 관련주 이런 거 보실 텐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세에서부터 39세 사이에서 젊은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처방을 받는 약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먹어서 낫게 해야 되고 그게 만성이 되지 않게 막아줘야 되는 약들을 개발하는데 뭐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시면 쿼드 자산운용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해외 바이오 포트폴리오에 F4D 파마가 있고 2020년부터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이어서 봤는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대표 마이크로 기업이 총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 베단타 바이오 사이언스는 염증성 장질환, 저 아까 염증 유발하는 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염증성 유발균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대상으로 하는 VE202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9년에 쿼드 자산운용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그냥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름은 좀 생소하긴 하고 코로나랑 관련된 회사가 아니어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이번에 돌아오는 크론병이나 대장암 학회도 주목받을 수 있지만 뭐 암 관련된 학회에서도 이어서 주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조금 되게 핫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기사를 흘려보냈거나 보지도 않았거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화이자 백신의 화이자가 67억 달러를 주고 산 회사가 있어요. 아레나라고. 염증 질환에 사용될 S1P 수용체 조절제 에트라시모드라는 거를 가지려고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그러니까 대장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나쁜 유해균이 들어가서 각종 질환으로 이제 암까지 가는 그 염증약 그리고 크론병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2개가 그러니까 같은 건데 증상 2개를 각각 분리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세라스 테라퓨틱스는 티커가 MCRB예요. 주가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막 주식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궤양성 대장염,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게 하는 대장염을 타겟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잘 나오면 앞으로 뭐 궤양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혹은 그러신 분들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 조금 중요한 게 UBC 제약은 뭐 한국에도 한국사무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4년에 기업을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21억 달러로 샀는데 당시에 그 인수한 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 중에서 3상 단계에 있었던 CDP-870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2008년 4월에 FDA로부터 크론병 약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론병은 만성 염증인데 장 안에서 이렇게 뭐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막 이렇게 여기 뭐 혹같이 막 염증과 여기 막 기름기가 막 껴 있어가지고 결국은 뭐 잘라낸다거나 약을 먹어서 이걸 치료한다거나 낫지 않는 거를 낫게 하는 건데 이걸로 매출액이 18억 불 정도에 다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약물이거든요. 그 요게 불을 킨 거죠. 크론병 약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네라는 것 때문에 오죽하면은 화이자도 코로나로 열심히 번 돈으로 요 회사를 최근 기사에 이거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제 앞강자에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어서 이게 염증을 더 일으킨다. 그게 관련된 균은 뭐가 있다. 그 균이 크론 대장염 관련돼 있다. 그 학회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기전 종류 굉장히 플랫폼이 많아요. 파이프라인도 많은데 제가 몇 개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 카테고리를 하나를 좀 준비했어요. 뭐냐면 저도 얘가 이런 약이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입니다. 몇 조 법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조금 이게 맥락이 안 맞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약 번호는 하나인데 크론병 아까 장에 이렇게 염증 생기고 막 그런 거라고 했죠. 소화건선 이거 피부잖아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여기 장에 구멍이 뚫리는 거고 또 건성성 관절염 무릎 관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여기 하나로 묶여 있지? 크론병 약 건선 약 궤양성 약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있길래 저의 그 미스테리였거든요. 근데 크론병으로부터 피부 그 다음에 염증은 당연히 유발하고요. 관절염까지 이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하나로 묶여서 요것만 개발하면 이런 파생되는
질병까지 고치고 있는데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임상 3상 중,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 3상 중이고, 또 요거 파이프라인으로 소아 궤양성 대장염, 그러니까 이게 크론병이 뭐 지금 현재는 15세서부터 39세인데 15가 소아잖아요. 거기 궤양성 대장염 임상 3상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소아 건선형 관절염 이것도 다 같은 데서 파생되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허가가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소아 크론병, 소아 궤양성 대장, 이게 두 개 같이 붙어 있거든요. 크론에서 궤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존슨존슨 주식도 주식인데 요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같은 테마였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인트론 바이오가 있어요. 궤양, 구멍이 뚫리는 대장 염증을 하는 치료제인데 지금 비임상 단계에서 독성 시험 중이고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내구균, 장 안에 있는 너의 균, 세균 감염된 상태일 때 치료제. 그러니까 제가 이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만든 약이 있었으면 아마 처방을 받았겠죠? 그것도 비임상 단계에 있고 지금 기술 이전을 독성 시험 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 및 기존 항생제의 내성,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하는데 항생제를 먹어요. 그래서 좋은 균도 죽고 나쁜 균도 죽으니까 평소 먹는 유산균을 더 처방받은 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추천받은 약을 같이 먹었는데, 그래서 다시 유산균 좋은 걸로 채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항생제가 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의 항생 물질에 대한 연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는 단타로 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비전은 있으나 한번 이번 이슈 보고 다음 학회도 보고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관절염이 여기 도대체 왜 묶여 있지? 크론은 대장, 소장, 간 뭐 이런 데인데 하셨을 텐데, 크론이 걸리면 건선하고 관절염이 같이 그 다음에 파생돼서 나오는데 한꺼번에 적응할 수 있는 거 시작일은 2014년에 전임상 단계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 티움 바이오는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TGF 베타가 되게 중요한데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티움 바이오는 주가는 일단 둘째 문제고, 뭘 하고 있는지 보면은 국내 유일 TGF 베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증상에 대한 타겟, 기전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염증이 유발되고 또 낫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면역 질환이 요즘 뭐 15살에서 35세 사이, 39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으로 갔을 때 고치는 약인데, 이 TGF 베타가 종약 증식인자. 여기 장 안에 종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계속 증식이 돼가지고 막 옆으로 커지고 얘가 막 더 커지고 이런 거를 막는 그것과 혈관 내피의 성장인자를 동시에 타겟으로 해서 걔를 이제 없애게 하는 거를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 저해 기전 대비 효과가 좀 크면 전임상 단계에서 흑색 쪽이나 대장암의 종양 크기를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주목을 받더라도 6월 달에 또 종양 학회 때도 또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주식이더라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 크론병 치료제는 이거는 뭐 이제 그 검색하셔도 나오고 그냥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사콜 혹시 콜라잘 아시죠? 대장 내시경 할 때 처방해주는 알약으로 드시겠어요? 아니면 액체로 맛있는 걸로 드시겠어요? 하면 액체 콜라 아사콜 주거나 아니면 알약 콜라잘을 주거나 하잖아요. 그건데 대웅제약이랑 종근당이, 대웅제약은 아사콜을, 그 다음에 종근당은 콜라잘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웅하고 종근당 두 개가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대장염 치료제를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랑 같이 합성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때 가지고 있고, 또 대장염과 크론병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잘 캡슐 만들고 있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대장암으로 유발되게 만드는 거 임상 1- 비상을 진행 중이고, 이리노텍한 병용을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드팩토는 사실 뭐 몇 년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식이 좀 가다가 내려오다가 하는데 아까 말했던 종양을 계속 늘리게 하는 TGF 베타를 대장암을 타겟으로 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PD-1 키트루다랑 병용으로 대장암에 대해서 거기 부위, 국소로 거기 부위만 계속 커지고 있는 그 부위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예정하고 있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 아시죠? 레미케이드, 뭐 휴미라랑 같이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또 같이 묶여 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괴양성 대장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르피모 모다나세라는 균이 이제 막 이제 커져 가지고 염증을 유발해서 이제 관절염까지 가는 그 균인데 이것도 그 FDA 승인날 날짜 보면 2017년이라는 거 이렇게 이미 있고 그다음에 또 휴미라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또 관절염, 크론병, 염증성 장지 이게 세트로 묶여 있거든요. 아까 염증 유발하는 장균이 더 많이 성장하게 되면 크론으로 가고 그게 이제 결국 더 심해지면 관절염으로 가는데 이 약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 게 이미 뭐 시판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첫랩이 이제 제가 검사했던 장내 유해균 검사 그건데 임상 연구로 수집한 1만 건의 한국인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이 됩니다. 5가지 증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근데 제가 지금 검사를 했는데 그 균은 없었던 걸로. 그리고 간 질환, 지방간, 간경병, 간염, 간암인데 제 지방간 자체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대장 내에 지방간을 하게 만드는 유발 물질을 없애주면은 또 수치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검사해서 알게 됐고 자가 면역 질환, 제가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류마티스 관절염 이 중에서 아토피는 4살 때부터, 알레르기는 5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요 2개 중에 정말 이번 치료 받으면서 뭔가 시원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얼굴에는 뭐가 안 나는데 팔이나 다리에서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누가 제 맨다리 보면은 이렇게 무슨 싸우러 온 사람처럼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긁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저의 이제 40대가 다 돼가니까 남은 이제 100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걸 좀 없애는데 그리고 뇌 질환, 치매, 우울증, 자폐, 파킨슨병 제가 좀 피로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피로 회복에 좋다는 거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쪘는데 그 부분들을 다소 해결해주는 균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뚱보 유발균 저 엄청 나올 줄 알고 되게 기대했는데 사실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왠지 있었다라고 하면 저걸 치료하는 순간 살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었지만 이런 게 55세부터 70세 사이에서 많이 발병이 됩니다. 이렇게 아랫배만 뿔뚝 나오신 분들이 있고 막 아무리 운동해도 배만 안 빠지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 그게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나온 이유는 기관이 목표가를 상향을 했기 때문인데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고 그냥 관심 있게 봐주세요. 뭐 지금 당장 사서 막 간다 이런 거라기보다 내용을 좀 보시면 2022년 상반기에 예정된 R&D 마일스톤에 따른 기업 가치를 좀 재평가를 하게 되겠대요. 왜냐하면 BBT176은 상반기에 예정된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주요 중간 결과를 발표한대요. 날짜는 6월 3일부터 7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이번에 크론병이나 대장염 학회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일로 이제 연결되는 회사들이 아까 글로벌 파마부터 국내 회사까지 쭉 제가 나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장이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뚫리는 괴양성 대장에 막 염증을 일으키는 그걸 치료하는 약으로 펠리노일 저해제 BBT401은 상반기 중으로 임상 2-A상 하다가 고용량군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이게 먼저 발표가 되고 학회 가서 중간 결과 발표한다는 얘기니까 중간중간에 이슈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근당하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목표가가 하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슈가 뭐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대장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 CKD516하고 임핀지 병용 일상을 하고 있고 올해 좀 종료를 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염증을 일으키는 장 질환에 뭐 우리가 다 아는 휴미라, 뭐 레미케이드 등등 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다루고 있는 약의 적응증 매출을 보면은 궤양성 대장염, 염증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피부로 연결돼서 건선으로 가고 그게 결국 관절염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학회를 이렇게 파헤치기 전까지는
아, 그냥 노인성 질환인가 보다. 그냥 뭐 나이가 좀 들면 궤양성 대장염 생길 수 있지. 뭐 뜨거운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뭐 관리 안 하고 술 많이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젊은 15세부터 39세도 해당되는 크론병이라는 큰 그림 속에 이런 증상이 있고 이게 결국 파생돼서 눈이나 뼈나 관절이나 이런 데로 파생된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는 약이 이번 학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 안에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맨 앞단에 있는 데이터라는 거. 그러니까 내 장에 어쨌든 그걸 유발하는 균을 어떻게 통제하고 뭐 치료하고 없애느냐인데 그거는 그냥 뭐 소변 검사나 대변 검사로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큰 병원에서 첫랩에서 진행하는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 유해균이 내가 얼마나 있고 걔를 어떻게 치료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염증성 만성 질환을 벗어나고 뭐 피부나 뭐 관련된 증상을 개선하고 또 진짜 그 국소 부위에 정말 필요한 질병에 대한 약만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주에 있을 학회 부분들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돌아오는 암 학회로 이어져서 또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스터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주아였습니다.